자원관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를 먼저 살펴보면 제1장이 경제문제와 합리적선택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책은 전체 3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1장이 차지하는 책의 분량은 140페이지 정도 됩니다. 자, 어떤 책이든 제일 먼저 다루는 게 가장 중요하죠. 결국 자원관리 관련 문제 가운데 이 영역에서 이 범위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이와 같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책 이론을 보면서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이 경제 문제와 합리적 선택인데 우리 인간은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 활동에는 대안의 문제가 따릅니다. 그것이 바로 합리적 선택이죠. 여기서 말하는 합리성은 바로 나에게 유리한 조건을 말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조건이 무엇이냐.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수량과 금액을 놓고 얘기합니다. 같은 금액이면 수량이 많은 것, 같은 수량이면 돈이 적게 들어야 되겠죠. 이와 같은 조건을 따져보는 게 바로 합리성입니다. 자, 경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제 문제는 우리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이를 해결해 줄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그래서 희소성의 원칙이라 그러죠. 우리가 문제 해결에서 문제의 뜻을 공부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나의 목표의 관계에서 그 차이를 갖다가 말한다. 그러면 이제는 경제와 문제를 서로 결합해 보는 겁니다. 경제에서 희소성의 원칙 가지고 보면 나의 욕망은 무한합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해 줄 자원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 갭을 경제 문제라 그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 시간, 돈, 정보, 사람 등등 경제 활동에 필요한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죠. 자,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 활용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원 활용에 따른 제1원칙이 경제원칙입니다. 최소비용 최대효과. 이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싸고 맛있다. 이와 같은 음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싸면서 맛은 있다. 최소비용 최대효과를 고려하는 표현이죠. 자, 경제 관련된 이론은 기회비용으로 전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비용은 포기하는 것의 가치. 자, 대안의 문제에서 A와 B가 있다면 둘 모두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결국은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이 포기한 것의 가치를 따지는 게 기회비용 개념입니다. 공짜 정신없다. 이와 같은 표현을 많이 쓰죠. 자, 비용 편익 분석인데 내가 A라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A가 나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이 A를 얻기 위해서 들인 무엇을 갖다가 비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되게 금액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면 내가 얻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편익이라 그럽니다. 이와 같은 경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판단 기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같은 비용이면 큰 편익. 자, 우리 속담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같은 값, 같은 가격이면 내 만족이 큰 것, 이것을 고르는 겁니다. 같은 만족 또는 편익이면 돈은 적게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는 경제 원칙과 합리적 선택 판단 기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실제 NCS 문제는 경제 원칙에 따른 판단을 가장 많이 출제합니다. 두 번째로 합리적 선택 판단 기준 이에 따르는 문제를 출제하죠. 자, 예를 들어서 빵 3개가 있습니다. 이 빵 3개를 4명에게 똑같은 크기로 나눠줄 때 그 비결은 무엇일까 하고 NCS 워크북이 묻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각각의 빵을 4등분 하면 됩니다. 이것을 A로 두겠습니다. 자,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나누는 횟수는 전체 6번입니다. 자, 빵을 나눌 때는 부스러기가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횟수를 비용으로 두고 부스러기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는
최대 만족을 꾀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B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것을 반 나누고 두 번째 것도 반 나눕니다. 세 번째 것을 4등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같은 크기의 빵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누는 횟수를 보세요. B는 4번 나눕니다. 자, 나누는 횟수에 따라 생기는 부스러기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B안이 가장 큰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부스러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 비용 최대 효과에 따른 판단은 B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NCS가 요구하는 사고입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프로세스 여러분들이 꼭 익혀야 합니다. 자, 문제 해결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학생이 있다는 가정에서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태를 현상이라 그럽니다. 내가 바라는 바를 목표라 그럽니다. 그 차이를 갭이라 그러는데 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자,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도로 정체라는 현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원인을 다른 말로는 문제점이라 그러죠. 인구 증가, 도로 협소, 차량 증가 이와 같은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솔루션이죠. 자, 인구 증가, 차량 증가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동네 인구가 증가한다고 해서 사람들 이사 오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헌법에 거주 의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죠. 차량 증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유재산 제도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하면서 나는 차를 내 마음대로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와 차량 증가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덤비겠다면 바로 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죠. 그러면 도로 협소라고 하는 이 원인은 구청장 입장에서 또는 시장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으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도로 확장, 우회도로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할 수 있겠죠. 이 중에 우리에게 딱 맞는 것, 여러 가지 평가 방법으로 우리에게 딱 맞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게 바로 최적안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항상 How to solve this problem by what? 해결책이라고 하는 what이 있어야 그 다음에 how를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 꼭 여러분들 익혀야 합니다. 자, 이를 할 때는 기회비용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100만원씩 이런 값은 얼마일까? 수리적 사고는 99죠. 그러나 인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1에 숨어있는 그 가치가 100이라면 제로죠. 실제자 갤럭시 S4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배터리를 공급했던 삼성 SDI 사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는 100-1은 제로의 관점에서 일을 한다. 즉 하나의 조그만 사소한 분량 절대 놓치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그 분량에 100의 가치가 숨어 있다면 제로죠. 그래서 한마디 했던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이 사진은 내가 실제 찍어온 겁니다. 코론 그룹입니다. 건설공사 현장에 12438-1은 제로라고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코론 그룹 임직원 수는 그 시점에 12438명이었는데 각자에게 퍼즐을 줬습니다. 부여했습니다. 너가 만들어야 할 퍼즐 그리면 이것이야, 이 형태야 하면서 줬는데 어느 누구 하나가 힘들다 또는 귀찮다 또는 싫다 이와 같은 이유 등등으로 퍼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전체 그림은 완성되지 않죠. 자, 이걸 가지고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대책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는 사소한 존재가 아니야. 너가 만약에 포기하면 우리 전체 퍼즐은 완성되지 않아. 그래서 너는 우리 전체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 하면서 다독일 수 있는 거죠. 실제 한국조폐공사 인재상은 100-1은 제로입니다. 그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설명입니다. 100개의 제품 중 고객이 99개의 제품에 만족하더라도 1개의 제품에 불만족하면 고객 만족은 제로다. 그 인식을 바로 해라. 그래서 무결점을 추구하겠다는 이와 같은 발상입니다. 우선순위 판단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소서 그리고 면접 때도 꼭 필요한 내용이죠. 자, 스티브 코비가 긴급도와 중요도 이 두 가지 척도를 가지고 우선순위
매트릭스를 만들었습니다. 1분면, 2분면, 3분면, 4분면이 있는데 1분면에 해당되는 사례를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중요하면서 긴급한 내용들. 2분면, 자,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다. 예방 생산 능력 강화, 인간관계 개선, 새로운 기회 발굴, 중장기 기획, 이와 같은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누구에게든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례에 대한 이해 꼭 필요합니다. 처지간 도출. 자, 문제 있을 때 그 같은 갭 문제를 다시 내가 원하는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다. 그 원인을 찾아서 실행하는데 나에게 딱 맞는 것, 그것을 갖다 찾아내는 겁니다. 자, 박신영이가 기획 정석을 통해서 why, what, how, if 이 포맷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현상과 목표의 차이를 문제라 그런다. 그러면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 가운데 대처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도로협소, 인구 증가, 차량 증가 가운데 대처 가능한 것은 도로협소죠. 이것 가지고 이제 여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이 대책을 갖다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기는 떡을 갖다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자, 과제 도출도 어떤 기준에 따라 합니다. 그래서 중요성, 긴급성, 용이성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르고 그 중요성은 또 세부적으로 기여도, 파급성, 만족도, 차별화, 가능성 이와 같은 요소에 따라서 또 선정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것들 여러분들 읽고 이것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이 프로세스만 익혀주면 됩니다. 업무 배정, 특성 파악, 역할 파악, 업무 수행 성과를 낸다. 이 내용도 자소서에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죠. 자, 업무 특징 파악은 주관식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성과를 높이기 위한 행동 전략. 어쨌든 간에 결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성과를 높이기 위한 행동 전략도 별도로 만들어지는 거죠. 판단 기준입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인다. 자, ROE, 주식 관련된 용어인데 내가 만약에 3천만 원 연봉을 받고 싶다면 회사에 1억을 갖다가 만들어줘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일을 미루지 않는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들어왔죠. 묻고 처리한다. 자, 이것은 예를 들어서 결제건을 올려야 되는데 사사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올리면 윗선에서는 짜증을 내죠. 그래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묶어서 올리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방식을 해본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인가 일이 잘 안 될 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기존에 있는 방식과 다르게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꼭 회사 업무 지침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자, 역할 모델을 설정한다. 역할 모델을 설정하면 아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자, 평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판이 좋은 김 과장을 역할 모델을 설정한다. 그건 아니고 무엇인가 일을 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면 되죠. 우측에 베스트를 생각하기보다 배트를 실행하라. 성과는 역량 곱하기 실행이다. 내 강점은 실행력이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읽어보고 이와 같은 제목 자기소개서에 써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자, 플랜 투 인 이게 나오는데 이것은 실제 문제를 풀면서 이해하는 게 더 좋습니다. 실행 및 팔로우업에 대한 얘기는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넣을 게 없어서 넣었습니다. 어차피 실행에 따른 얘기 그리고 후속 조치에 따른 얘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자, 업무 효율화 도구 이와 같은 것은 조직 이해 시간에 다루기도 합니다.